항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상!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원 팀장님, 민정희 대표님, 김성우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 절반이 면접 탈락 후유증 회복에 1, 2주 걸린다고 합니다. 많이 걸리네요. 더 걸리죠. 더 걸려요? 네,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떨어뜨려 봐서 알아요? 아이고, 다 이렇게 떨어뜨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 취준생들 가서 아프게 하고 말이죠. 야, 대본 누가 썼어? 자, 어쨌든 면접 후 결과를 기다리면 뭘 하냐고 물었는데 3위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기분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한다. 2위가 그냥 집에서 쉰다. 자, 1위가 뭘까요? 저는 친구 만난다. 친구 만난다. 민대민님. 네. 저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자, 1위는요. 집중은 잘 안 되지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다입니다. 그렇지. 예, 슬프네요. 그렇지. 그렇겠네요, 진짜. 참, 뭐 자괴감이 들거나 뭐 말거나 취업은 어쨌든 해야 하니까 계속해서 취업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취준생들, 오늘은 탈락이라는 발판을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나와 있는 캠퍼스 특파원 김나연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면접 결과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할 텐데 저는 지난 인턴 때 면접에서 탈락한 그 쓴맛을 보고 나서 너무 그 쓰린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학생들은 면접을 보고 나서 어떠한 심정을 느꼈을지 오늘은 돌아다니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만약에 본인이 그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면 심정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그래도 필기나 아니면 서류를 통과했다는 건데 마지막 관문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거는 좀 취준생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지 않을까. 제가 뭘 잘못했고 뭐 때문에 이제 떨어졌고 분명 그때 잘했었을 텐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대역죄인도 아닌데. 뭐야?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왜 그랬을지 계속 생각할 것 같고 주위 친구들이랑도 계속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떨어뜨리시잖아요. 정말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그 뭐 방송에서 직접 작가분을 섭외해가지고 그 불합격 통보 메일을 좀 최대한 좀 따뜻하게 작성을 했었어요. 네네. 뭐 너는 뭐 이래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원해서 감사드리고 뭐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되게 좀 딱 봤을 때 물론 기분은 나쁘겠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불합격이라는 단어 자체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그치. 식으로. 공식이야. 네, 그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그런 면접 볼 때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듣고 나서 이행을 하는 편인가요? 저는 그래도 피드백을 확실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할 때랑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 줄 때랑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붙은 사람들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봐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법 공부할 때도 늘 판례부터 공부를 하듯이 이제 붙은 사람들의 이제 후기를 그거부터 다 이렇게 많이 모아요, 자료를. 그 다음에 공통되는 게 이건 공통되는구나 하면은 그건 무조건 채용하려고 하고. 기업에서 지원자들의 탈락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말을 하든 결과가 떨어진 거니까 저는 화가 나고 반박을 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수록 더 이제 반박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연락 와서 막 반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있어요? 네.
특히 어머님이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 겪어봤어요. 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떨어진 지원자의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피드백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난감하죠. 아버님도 받아봤어요. 아버님들이 마음 당연히 이해해. 오죽 답답하면 그럴 수 오죽 있어요. 걱정이 네. 되면 그러시겠어요. 당신 자식이 어떤 점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맞아. 뭘 더 잘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조언을 정중하게 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뭐 그런 경우에도 사실 뭐가 어떻더라고 딱히 말씀드릴 든든한 수가 대답이 없어요. 없어요. 네. 인사팀 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이제 담당해진 업무가 되게 많은데 면접자들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 실무 면접에 나와 있는 분들은 보통 팀장님 이상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팀장님 이상급이 다 하나 둘씩 피드백을 써서 준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좀 귀찮음도 있지 않을까. 뭐 스스로 탈락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서 불합격 통지하기에 좀 바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기업에서 탈락 이유를 말해준다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것 같나요? 호감도는 확실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현재 그렇게 해주는 그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를 떨어뜨렸는데 결국에는 너도 잠재적인 우리 하나의 직원으로 바라봐 준다는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좀 존중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일단 항상 가능성을 열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네, 호감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피드백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희의 모든 반박에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너희를 이만큼이나 엄청나게 꼼꼼히 평가를 했다 하는 태도가 일단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맞을 각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입장에선 필요하고, 그리고 그만큼 성의가 보이는 행동일 것 같아서.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우선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사람한테 한 명 한 명한테 피드백을 드리기가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힘들고. 네, 네네. 어렵고, 두 번째는 비록 우리 회사랑 결이 좀 안 맞았고 연이 안 닿았지만 그 피드백으로 개선이 돼서 다른 회사의 면접을 진행했다고 이게 붙을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면접이란 게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거든요. 1대1 면접을 보든 뭐 다대다 면접을 보든 간에 나는 분명히 잘했어요. 면접관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티어는 한정돼 있고. 근데 그거를 뭐 사실은 뭐 당신이 뭐 이 사람보다 못해가지고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못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면접을 볼 때 해서는 안 될 행동 아니면은 뭐 태도 이런 게 있을까요? 카메라를 찍으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나오는 버릇들, 손버릇이라던가 뭐 다리를 벌린다던가 그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말투도 되게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여러 명이서 면접을 볼 때 뭐 너무 자기만 앞서서 얘기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의식적으로 뭔가 돋보이려고 하고 뭔가 행동이 과장되면 약간 좀 오바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안 좋죠? 어때요? 그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네. 너무 의도적으로 나는 원래 좀 긴장하면 약간 뭐 손을 이렇게 만지는 버릇이 있으니까 안 해야지 하면은 그것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서 정작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면접 같은 걸 볼 때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바로 탈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다리 꼭이나 아니면 다리 떠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몇 명씩 진짜 있어가지고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경험은 확실히 안 될 것 같고. 자, 저도 지금 뭐 다리를 꼬고 있기는 한데 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한다든가 뭐 고개를 흔든다든가 뭐 발 떤다든가 저도 발 떠는 거 되게 막 있는데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 감전 요소가 될
전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예, 없고. 그닥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네. 너무 떠오르는 건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떨어가지고 앞에 책상이 덜덜덜덜 움직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뭐 그 정도는 못 본. 저는 손톱을 물어보는 분이셨는데 이게 이제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손톱을 물어뜯고 말을 하면서 손톱 그건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좀 불편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 컨택도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팁을 드리자면은 눈을 처음에 바라보는 건 중요한데 아이 컨택, 코 컨택, 입 컨택. 그래서 눈 바라봤다가 코 봤다가 입 봤다가 그런 약간 좀 너무 눈에만 한정했지 말고 아 되더라고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약간 근데 외국계 기업 면접 볼 때는 무조건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할 때 너무 노려봐서는 안 되고 내 눈에 당신에 대한 리스펙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를 눈빛으로 표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빡세네요. 네, 근데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 미간을 보거나 코를 컨택하거나 입술을 컨택하거나 그렇군요. 저 지금 어디 보게요? 저 미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매우 부담스럽네. 미간 보고 있었는데도요? 자, 모의고사 보고 나면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면접 탈락 후에 다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면접 오답 노트를 좀 써보면 어떨까 해서 바로 그분이죠. 김대리가 나섰습니다. 탈락의 아픔을 마주한 취준생을 만난 김대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팔랑귀 취준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현장 요원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한배입니다. 면접 후 탈락도 억울한데 탈락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기업. 결국 속 터지는 건 누구? 취준생이야. 그래요. 이렇게 밝고 귀여운 취준생들이 속상해한다고요. 우리 둘이라도 그 탈락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야기 나누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완배고요. 얘는 네. 이제 투배. 투배. 예뻐해 주세요. 너무 귀엽다. 날개 올라간 거 보세요. 아주 신이 나서 그래요. 네, 지금은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네네. 네, 일단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HN 광고회사에서 쌍반기 지원했다 떨어졌지만 힘내는 중인 취준생입니다. 떨어졌지만 힘을 내고 있어요? 네. 상반기에? 네. 그럼 지금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한 7, 8개월 7, 정도 8개월. 네, 떨어진 지. 그럼 멘탈 잡을만 해요? 그쵸. 네. 네. 거기뿐이냐고. 거기 또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완전 보류는 아니고. 네. 근데 그 NHN이라는 회사 네. 지원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선은 NHN 광고회사는 굉장히 광고업계 중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편이고 무엇보다 그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손을 내밀었는데 네. 그쪽에서 됐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네. 네. 극복된 거 맞죠? 네, 저 극복하고 있어요. 네. 멘탈 잡혔죠? 네. 그러면 그 NHN 회사에게 네. 면접관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우리 투배도 우리 취준생분에게 힘을 실어서 같이 네. 한마디 던져줄게요. 이거 네네.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제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네. 저를 떨어뜨리신 거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예쁘다. 되게 밝고 자신감 있어 보여서 좋네요.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왜 틀렸는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면서 틀린 이유를 찾아보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그 실수를 또 하지 않고 이게 바로 면접 오답 노트입니다. 우리가 면접에 왜 떨어졌는지 여기 작성을 해보면서 다음 면접에서는 그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탈락의 슬픔을 여기에 기록해 보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그 7개월 전 탈락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실수가 뭐였는지 어떤 게 오답이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 펜 끝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은 표면에 걸립니다. 또 잘 받아줘. 이렇게 착한 사람 왜 떨어뜨린 거야? 이걸 받아줘. 볼펜을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레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체면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네.
진짜 의심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런 사람 뽑았어야지. 레드선. 자, 좋습니다. 당신은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당신의 면접 의상은 어떤가요? 자유롭게 입고 오라 해서 흰색 블라우스에 코트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바지도 슬랙스 입었던 것 같아요. 슬랙스를 입고 신발은 슬리퍼? 아니요. 로퍼 신었어요. 로퍼를 네. 신고. 아, 참 면접 의상이 무난한 것 같은데. 네. 자유롭게 입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유롭지만 격식을 차린 네. 느낌으로 잘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그 면접을 보러 온 경쟁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몇 명이 보이죠? 저 혼자입니다. 아, 네. 한 명씩 네. 시간대를 나눠서. 네. 아, 조금 더 근데 압박감은 있겠어요. 동료들이 안 보이니까. 진짜 자, 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오라고 했었죠? 3시까지 오라고 했었어요. 몇 시에 갔습니까? 2시 40분쯤? 2시 40분. 네. 자, 그리고 면접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면접관들의 표정이 보이나요? 네. 면접관 몇 명이나 있죠? 2명 계십니다. 2명. 2명의 저승사자가 바라보고 있어요. 밝은 옷을 입고 있나요? 아니면 어두침침하게 더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나요? 캐주얼하게 입으셨던 것 같아요. 캐주얼하게. 네. 안경을 쓰셨던 것만 기억이 나요. 안경을 네. 쓰셨다. 네. 기본적으로 안경 쓰는 사람이 좀 편안한가 봐요. 저를 보고 되게 흐뭇하게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고. 그러진 않으셨고 그냥 아예 저를 안 쳐다보셨어요. 그냥. 안 쳐다봤어요? 네, 제 이력서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네. 이제 면접에 들어가서 네. 한 몇 분 정도 면접하셨죠? 한 1시간 정도. 1시간? 네. 1차 면접인데 한 명을 불러놓고 1시간을 근데 그 원래 사전 과제가 있었어가지고 아. 그 과제에 대한 PT를 이제 하고 그거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인성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발표함에 있어서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최근에 봤던 온라인 광고 중에 괜찮았다고 생각한 광고를 선정하고 그거를 왜 이렇게 했을지 분석해보는 그 과제였어요. 그냥 뭐 SK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뭐 이거를 근데 이게 이런 제도니까 뭐 이러한 대상 뭐 20대 30대들에게 공약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그래서 2030 세대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이용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대답 잘한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과제 내용 자체는 괜찮았다는 평은 그때 당시 듣긴 했는데 제가 너무 자신감 없게 말했던 게 조금 너무 아쉽네. 아쉽다. 그 면접관 분들께서 네.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네. 첫 질문이 기억나나요?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 해보세요 였고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준비한 걸 열심히 말했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대학교 때부터 광고반을 바라온 누구입니다. 이러고 밋밋해. 그러고 이제 밋밋해. 내가 해왔던 활동들을 이제 열심히 말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생각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기소개에서? 밋밋했죠. 밋밋했어. 네. 적어요. 밋밋하면 안 되잖아. 네, 임팩트를 줘야지. 네. 그때 3시에 갔잖아요? 네. 3시 반에 온 친구가 임팩트가 있어서 합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밋밋한 자기소개. 네. 자,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 네. 질문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1시간이면. 또 다른 질문들 뭐 있었어요? 자기네 회사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네, 저희 회사에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알고 있냐, 뭐 광고 인바운드 업무가 뭔지 알고 있냐,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했죠. 직무에 대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들어가게 된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이제 이상한 말을 했죠. 예를 들어 인바운드 업무가 영업이 아닌데 영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 면접에서 그 용어를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신입사원이고 경력직으로 면접을 얼마든지 아니잖아요. 가능한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럴 수 면접관이 물어보는 그 전문 용어에 대해서 모를 수 있거든요. 네네. 비록 내가 그 질문에 대한 거는 모르지만 이 내가 지원한 요 포지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렸던 답변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직무를 좀 더 공부를 해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좋지 않아요? 오케이. 이건 정답에 가까운 얘기이고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는 사실 그 해당되는 전문 용어를 모르는 것도 사실 좀 특별한 분야의 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감점이 좀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 마이너스일 수는 있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얘기는 알았었어야 돼 사실. 그다음 기억에 남는 질문? 자유 시간이 생긴다면 그때 뭘 하고 싶은지. 네. 근데 정말 제가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집순이여가지고 그냥 집에서 잠을 잘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죠. 너무 솔직했나요? 뭐라고 했다고요? 잠시만요. 뭐라고 했다고요? 집에서 잠을 잘 것 같습니다. 탈락입니다. 내가 면접자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굉장히 데스퍼레이트, 굉장히 필사적이어야 돼요. 그게 뭐 나 여기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런 필사적인 게 아니라 나는 이 직무가 너무 좋고 이 직무를 위해서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서 꼭 이 직무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뭐 놀 때 뭐해요? 뭐 시간 나올 때 뭐해요? 그렇다면 나는 항상 이 직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잠을 잘 수도 있겠죠. 잠을 자지만은 저는 남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직무의 루틴 어떤 이런 직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직무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던가 또는 여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더 찾던가 그런 행동을 계속 나는 한다. 뭐 오버스럽기도 하겠죠. 하지만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그런 필사적인 모습이 면접관한테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에서 어떤 게 패배 요인이었는지 탈락 요인들을 대충 생각을 해봤잖아요, 본인 스스로. 네. 그 이후에 그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극복하기 위해서라든지 막 준비하거나 노력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우선 많이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기습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걸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말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좀 이상한 대답을 많이 했거든요. 좀 긴장을 안 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과 어떻게 보면 순발력, 애드립, 네. 그 순간적인 대처 능력 네. 이런 거에는 특화되어 있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아, 진짜요? 취준생이시니까 네. 취준생으로 네. 삼행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취업은 준비하지 않으면 생 한번 역공을 하시겠다? 네. 너 얼마나 잘하길래? 네, 그렇죠. 너 뭐 순발력 네. 있냐? 너 자신 있냐? 그래서 뭐 취준생? 네. 삼행시를 네. 취준생으로 뭐 됐어. 오케이. 해보자. 취준생? 네. 알았어. 던져주세요. 취하셨나요? 준비된 자를 이렇게 못 알아보시는 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박수 쳐. 편하게 박수 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면접 오답 노트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스튜디오에 계신 인사 담당자분들 면접 오답 노트 보고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부탁드려요. 어떻게 우리 다음 면접 때는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네, 그렇네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곱씹는 거. 여기 나왔네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면접 노트네요. 예. 오답 노트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자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아까 그 본인이 실수한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음에는 안 하려고 그죠? 실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오답 노트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실 때도 단순하게 뭐 이때 내가 밋밋했네, 이때 이 솔루션에 대해 내가 답변을 못했네 이런 식은 건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더 준비해서 말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방향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런 오답 노트의 가치가 더 그럼요. 더 생길 수 있다. 뭐 오답 노트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이 면접을 볼 때 간절하지 않았구나가 느껴져요. 간절했다면 이때 왜 몰라 그걸?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그치, 텐데.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면접은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잊어버리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다음번에 이런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어떤 대답을 하면 면접관이 감동을 받을까를 고민해서 혼자 스스로 작성을 해보는 거야. 다음번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서 감동을 줘야지. 라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면접에 탈락했다고 본인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분도 욕하시면 되고요. 아이, 아니라니까. 자, 그렇게 마음이 풀리고 나면 면접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합격에 한 발자국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취업회사를 찾아주십시오. 다음 주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